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15번째 페이지. 이분의 성씨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영롱한 알이 하나 나옵니다. 알에서 온 그대, 박광일 선생님과 역사 이야기 함께 해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알에서 나온 박혁거세의 후손이시고요. 그렇죠. 저희 성씨 자체가 박. 어허. 그러니까 알처럼 생겼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나온 성씨가 네. 박씨가 되니까 네. 저희 조상님 혁거세 어르신도 네. 이제 알에서 나오신 게 되죠. 평소 뭐 알을 즐겨 드시나요? 알을 즐겨 먹기는 하는데 예.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신라 때 닭이 낳은 달걀을 보면은 예. 메추리알보다 좀 커요. 작네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품종 개량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먹는 것들은 예. 계란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선조가 나온 알과는 다르기 얘는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알이다. 알에 대해서 이렇게 박광알. 네, 예. 그래서 신라 고분에서 실제로 알 나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딱 근거를 딱 갖고 계시네. 네. 방어 잘하셨고요. 자, 최근에 이제 잡지사에서 후삼국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그때 이제 알게 됐던 의외의 사실이 후삼국 시대 인물들은 대부분 성이 이렇게 뚜렷지가 않았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과 이름은 어떻게 정착된 문화일지 좀 궁금해져서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누구에게나 있는 그것, 이름과 성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이름을 뜻하는 한자, 이름 명자가 이 만들어진 원리를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 명자를 보면은 그 전역 석자에다가 입구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이 글자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네. 평소에 낮에는 손짓을 합니다. 너 이리 와봐. 너 저쪽으로 가봐. 예. 이렇게 돼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누구를 부르는지 알 수가 있는데 네. 해가 져버리면 예. 어두워지면은 부를 때 어이 하면은 한 5명이 돌아볼 거예요. 그렇지. 저리가 그럼 10명이 가버릴 거란 말이죠.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까 봤던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야, 그 산 밑에 사는 애 일로 와봐. 아니면 너 그 머리 삐죽 튀어나온 애 일로 와봐. 이렇게 지명을 해야 돼. 특정하게 그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저녁에 입으로 부른다. 그게 이름 명자가 되는 거고 우리도 그 사람을 부를 때 너를 불러주기 전에는 네. 꽃으로 불러주기 전에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너를 어떻게 얘기할까? 너를 어떻게 불러주면 좋을까? 라는 말이 또 우리의 순우리말 이름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죠. 어릴 때 한자 학습지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재밌네요. 재밌는 게 많아요. 한자 자체는 풀어보면. 어렵기는 하지만 재밌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이제 이름 하면은 성씨, 한 글자 성씨에 두 글자 이름에서 이름 석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박광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이름 석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다. 네, 이 조선 뜻이죠? 이제 후기에 어떻게 보면 정착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세 글자로 되어 있을 때 앞에 첫 번째 글자는 성씨잖아요. 네. 그래서 김이박 이거는 이제 과거로부터 저 같은 경우는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알이죠. 박혁거세 할아버지나 아니면 이제 저희 시조에 해당하는 뭐 규정공 파나 규정공 어르신이나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라는 과거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네. 어른들이 너보고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살아라고 하는 게 저는 일자가 편안할 일자예요. 빛날 일자라고도 하시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편안하게 살아라. 편안하신가요? 근데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안일하다 할 때 일자가 그 일자거든요. 예. 안일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가리키는 바람.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집안이든지 이제 뭐 형제도 있고 사촌이 있고 육촌이 있잖아요. 네. 그들이 너들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를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네네. 학렬. 광자가 그러면 광자인데 이제 저는 상자이기도 하고 광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돌림자 말씀. 네, 이 돌림자를 쓰게 되니까 예. 자연스럽게 현재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여기 말 이런 된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름 석자가 사실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이 씨는 과거가 되겠고요. 전 강자 돌림이니까 그게 현재에 해당하고. 그렇죠. 전 백성민자인데요, 근데. 그러면은 널리 백성이 되라. 백성을 이롭게. 그럼 사실 그렇습니다. 백성을 평안하게 하라라는 뜻이고요. 아니면은 시민의 도리를 다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할 것 같고요. 예. 납세 잘하고. 예. 성씨의 정확한 뜻은 뭔가요, 선생님? 성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과 씨로 나눠져 있는데 성씨는 계집여변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부터 비롯되어 있으니까
이 성을 가리키는 말을 한자 뜻 그대로 풀어보면은 여성으로부터 비롯된 혈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만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혼인 제도가 있던 시기에는 나의 조상이 명확한 거는 엄마죠. 그렇죠. 어머니 배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민법상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누가 친자인가라는 그치. 부분들을.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날 때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뚜렷하니까 그래서 혈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쭉 같은 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동네에 모여 살기가 힘드니까 네.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옆 동네 가서 살아요. 네. 니네 누구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박 씨니까 네. 우리 박 씨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니 박 씨인데 이 동네 와서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가 박 씨긴 박 씨인데 밀양에 와서 사니까 그렇죠. 밀양 박 씨로 할까? 라고 해서 예. 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남자를 가리키는 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네. 이 성이 분화가 되어서 그 성을 다시 좀 자세하게 꾸며낼 때 존재하는 거라고 보기도 하는데 네. 문제는 이게 중국에서 한 2세기 3세기에 딱 정리가 돼요. 성씨는 그냥 하나로 통일하자 복잡하니까. 그래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 성씨가 들어온 게 한 4, 5세기 정도가 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성씨가 들어올 땐 성과 씨의 구분 없이 네. 그냥 어떤 계통 어떤 혈족을 가리키는 뜻으로 정리가 돼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씨가 보편화된 게 4, 5세기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잡지사 후삼국 시대 편에 출연한 인물들 살펴보면 원종, 애노, 양길, 궁예, 기헌 이게 김원종인지 박애노인지 뭐 이양길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고 있으니까. 실제로 성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때. 네, 왜냐하면은 시대는. 예, 후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성씨들이 특히 최고위층이 성씨를 갖기 시작한 게 신라 말 고려초입니다. 신라 말 고려초. 우리 그 왕건 그 올렸던 분들 기억하시죠? 예. 홍유, 그다음에 배현경, 예. 복지겸, 신순겸 네. 이분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 왕건 올릴 때 성씨 없었어요. 신씨 아니에요? 신씨가 아니라 신순겸. 능산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요? 네, 그 동생들이 전부 다 능자 돌림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신씨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홍유라고 할 때 성씨로 쓰는 홍자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한자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넓은 홍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홍자로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배현경이라든지 복지겸 역시도 네. 성씨가 없었습니다. 그 왕건이 하사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하사했다기보다는 성씨를 갖고자 하는 필요성이 생겼던 것 같고 요즘에 유행이 네. 성씨를 갖는 거야. 그치. 이런 어떤 느낌들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네. 그 직전의 시기였던 원종, 애노, 기원, 양길 이 시기에 네. 이 사람들이 성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순겸 이런 분들은 시조인가요? 거의 시조라고 봐야죠. 거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기에 나오는 분들이 대체로 신라말 고려초에 분명히 네. 아니 우리 조상들이 네. 신라 때도 살았을 텐데 왜 고려 때 고려 중기 때를 시조로 잡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시기에 성씨를 정한 겁니다. 근데 신라말 고려초에 성씨가 막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게 신라는 건국설화에도 박석 김씨가 모여서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책을 썼던 거는 12세기잖아요. 그렇구나. 삼국 그렇죠. 사기? 삼국사기, 삼국사기에서.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전부 다 12세기, 13세기에 편찬된 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보면은 네. 문을 닫은 게 7세기.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백제가 7세기에 문을 닫았으니까 네. 그 시기에 고구려, 백제를 쭉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다가 7세기에는 이미 성씨가 나타났을 테니 네. 왕실 기준으로 본다면 그 성씨를 소급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그럴듯한 전설까지 붙어서 니네 왜 박씨야? 니네 왜 김씨야? 그다음에 이제 사료육청 같은 경우는 니네 왜 이씨, 손씨, 설씨, 최씨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보면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네. 주몽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해모수잖아요. 해모수. 그럼 해모수의 성씨는 뭐예요? 해씨예요. 해씨예요. 진짜 해예요? 해예요. 근데 주몽은 고구려를 세웠다 그래서 고씨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그냥 고구려 세웠다고 예. 하더라도 왕족의 성씨는 예. 그냥 고씨로 저기 해씨로 가야 되잖아요. 이 얘기는 여기에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씨에 관련된 네. 뭔가 좀 그 미흡한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보여지고 잘 안 맞네. 실제로 우리나라 성씨와 관련돼서 그러면은 1세기, 2세기, 3세기 어떤 우리 쪽 문서든지 중국 쪽 문서에 네. 성씨와 같이 기록한 문서가 나오면 되는데 예. 그 문서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후대 기록이 아니라 당대 기록으로 최초의 성씨와 관련된 기록은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때. 그래요. 그리고 백제는 근초고왕 때. 그다음에 신라는 진평왕 때 비로소 진흥왕 때 비로소 진흥왕 때 비로소 성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씨라든지 예를 들어 부여씨라든지 예. 아니면 고씨라든지 하는 성씨가 처음 등장을 했던 얘기는 네. 이 시기에 성씨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거나 아니어도 그 전에 만들어져도 그렇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박석김, 김수로왕 설화라든지 네. 그다음에 백제의 부여씨 이야기라든지 예. 그다음에 고구려 고씨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후대의 역으로 소급해서 적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재밌네요.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차돈과 이사부라는 이 유명한 역사적 인물 아실 건데요. 이분들이 이씨가 아닙니까? 그렇죠.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 성씨가 귀하던 시절이니까 예. 당대에 이 사람들은 성씨를 굳이 붙일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나 네. 이제 후대에 이제 혈족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도대체 이분들을 성씨를 붙이면 뭘로 붙일까? 그러니까 당대에 두 가지가 가능하죠. 원래는 성씨가 있었는데 야 이거 뭐하러 써 귀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문서에다가 네. 쓰라 그럴 때 여기 보면 성명 이렇게 적혀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여권 같은 거에 외교 관련된 문서에 보면은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쓰게 돼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런 공문서가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성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명 쓰지도 않으니까. 존 이렇게 쓴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도 되는 거지 네. 스미스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냥 기록에 쭉 이사부 후대 사람들도 굳이 기록할 필요를 못 느끼다가 이제 누군가 물어봤겠죠. 예. 아, 이사부는 어느 집안이에요? 그랬더니 김씨인데? 이 씨가 아니었어. 사부형이 아니라 이사부형이었어. 그렇죠. 예. 한자로 이 씨가 오야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이사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차돈. 동왕 때 예. 그 불교를 수용할 때 들어왔던 이차돈 같은 경우는 다를 이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씨는 아니니까 그러네.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예. 이제 학자들끼리 싸웁니다. 김이차돈이다. 예. 박이차돈이다. 예. 이렇게 갖고 싸우는데 대체로 이제 박씨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박이차돈. 예, 박염촉이라고 하는 예. 또 다른 이름을 지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당대 고대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사실은 성씨가 없었거나 아니면 후대에 붙였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쓰지 않았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고깃집 이차돈 아니고요. 그 순교한 이차돈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정리해보면 이때 후삼국이 될 때까지만 해도 성씨가 막 그렇게 보편화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고려 시대로 오면서 성씨가 정착하는 거죠. 전에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려 때 보면 이제 성씨가 정착이 되는데 신라에서 한 2번 정도 중국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통일 직후에 한번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도광 때 저희 지명 얘기하면서 쓰게 되면서 그때 이제 대거 중국의 성씨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봐. 성씨를 갖는 게. 그러면서 이제 최상층에 있는 왕족들이 성씨를 갖게 됐는데 네. 지방에 있는 호족들은 그런 별로 느끼지 못했던 네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왕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중앙으로 진출했던 호족들은 그때부터 비로소 성씨를 갖기 시작하는데 네. 아까 이제 성이라고 하는 거는 혈족을 가리키고 씨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네. 권리를 네.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요 시기에 정리가 되는 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네. 성씨와 본관을 연결해서 부르는. 이때부터. 네. 그래서 뭐 그 파평윤 씨라든지 의성김 씨라든지 예. 그다음에 안동권 씨라든지 이런 식의 성씨와 본관을 연결하는 한국 고유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진짜 특이한 거죠. 외국에서는 뭐 너 어디 스미스 씨니, 뭐 너 어디 응우ien 씨니 이러지 않는데, 그렇죠. 우리만 본관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면 중앙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방에서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또 그 다음으로 따라하게 되고 하면서 한국적인 성씨 체계가 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그 모계의 성을 따르는 경우도 꽤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이게 이제 조선 시대하고 고려가 차이점이 굉장히 큰데요. 네. 고려 때 이제 성씨가 막 만들어졌잖아요. 네. 성씨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에서 바꾸라 그러면 네. 바꾸래. 귀찮아. 귀찮아서 하는 느낌. 귀찮으니까 바꾸래. 이러면서 바꾸는데 네. 이제 그 바꾸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왕하고 글자가 같으면은 피휘한다고 해서 예. 그러니까 성씨를 바꾸는 경우에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고려의 신종이 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탁시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SNS 통해서 탁시성 다 손들어봐. 그래서 손들었더니 탁시성 지금 왕하고 이름 같아 피해야 돼. 예. 이렇게 바꾸는데 네. 이제 바꾸는 기준을 줄 거 아니에요. 그 바꾸는 기준이 뭐냐면 네. 탁시성을 가진 사람은 현재 기준으로 네. 어머니의 성씨를 따라라. 아, 그렇게 아예 가이드를 준 거예요? 네, 어머니의 성씨를 따라라. 네. 근데 우연히 또 어머니가 동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탁시끼리 탁시일 결혼할 수도 수도 있잖아요. 예. 만약에 그런 경우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성씨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아, 그렇게. 그러니까 혼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왔다면 처가 없으니까 네. 부인이 없으니까 네. 가장 가까운 여성이 할머니. 어머니와 친할머니, 그치, 어머니, 외할머니가 할머니. 되는 그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명령을 내렸는데 뭐 우리는 못한다, 뭐 우리를 뭐 어떻게든지 뭐 거부한다, 뭐 이런 그런 게 없어요. 귀찮네. 그런가 그럼 보다. 우리 어머니 성씨가 이러니까 바꾼다. 그러니까 그게 충무강 때 비슷한 경우가 나타나는데 네. 충무강 이름에 굉장히 드문 흔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흔. 네. 예. 근데 흔씨가 있었어요. 예. 예천에 흔섬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건 바꿔야겠네. 흔씨인데 갑자기 또 바꾸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어머니가 권씨거든요. 그래서 예천 권씨는 원래 예천 흔씨였어요. 아, 이런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려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을 바꾸는 즉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고 네. 어머니의 성씨를 따르는 것도 별로 이상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아, 그 고려 때 그 태조 왕건과 부인 신정왕후 황보 씨의 딸, 이분도 이제 어머니 쪽 황보, 심지어 아버지가 왕건인데도. 그렇죠. 딸들은 다 왕이고 그러니까 네. 그 손주들은 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왕씨거든요. 종례혼을 시켰거든요. 예. 여기에는 이제 어떤 생각들이 적용이 되냐면 예. 당나라 때 이후로 이제 그 당송의 영향을 고려가 받잖아요. 네. 근데 중국을 보니까 예. 동성동본 결혼 안 해요. 근데 나중에 고려 사람들 보고 야 니네 왕씨끼리 결혼했냐? 아, 뭐라 하는구나. 뭐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잖아요. 예, 그놈의 글로벌 스탠드. 그러니까 우리 근데 어떻게 우리는 혈통을 이미 지켜야 했는데,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종례혼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성씨를 음. 그러면은 저기 엄마 쪽을 따르자 음. 해갖고 그 엄마의 친가 쪽 성씨를 따라서 성씨를 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그 공주와 결혼했던 그 공주들이 네. 왕씨가 아닌 것처럼 황주 황보 씨를 따랐다고 합니다. 네, 예. 황보 씨뿐만 아니라 뭐 신씨도 있고 여러 성씨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잘 봐야 돼요. 분명히 종례혼이라는데 왜 다를까? 성이? 왕비들은 성씨가 왕씨가 아닐까? 그거는 그 친정집 성씨를 따른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실이 또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고려시대의 토대를 어느 정도 잡고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 뭐 성씨, 가문, 본관제도 이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체계가 완전히 이제 굳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 때 이제 약간의 우리 집안의 내력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 생각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족보는 아닙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 족보는 시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네네. 이때는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네. 나로부터 내가 4대주 할아버지, 아. 8대주 할아버지, 예. 내 처의 4대, 8대, 우리 어머니의 4대, 8대 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왜 계산을 하냐면 일단은 시조가 누군지 찾기가 어렵고 그때는 그런 보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네. 요거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국가에서 그 음서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고위직의 자제들에게 시험을 보지 않고 벼슬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벼슬을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사위로서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외손주로서 받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 입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집에 혼인이 가능한 집안이 누군지 이걸 또 체크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족보 속에 혼인했던 예를 들어서 할머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쭉 표현을 하니까 이게 일단 가계도지 네. 족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족보는 언제부터? 그러다가 예. 어느 순간에 이제 서로 경쟁이 붙어요. 니네 집은 언제부터 시작됐어? 너그 집 몇 년 됐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14세기에서 15세기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 특히 네. 이제 사대부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네. 중국적인 족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건 시조로부터 시작해요. 시조부터. 네, 그래서 시조로부터 혁거세 할아버지부터 네. 수로 할아버지로부터 알제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쭉 시작이 돼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문제는 중간에 한 20대 30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는 마치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만 네. 쭉 내려옵니다. 네. 그러다가 좀 정보가 넉넉해지는 거기서부터 형제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 형태의 족보가 대략 한 15세기 정도에 15세기. 여러 곳에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런데 원래대로 완벽하게 남아있는 거는 안동 권씨 족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최초로 전해져 오는 남아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그렇죠. 그래서 안동 권씨 족보인 성화보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아니 나는 전주시 효령대군파니까 난 몇백 년 전에 태어났으면 난 왕족이야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니면 그럼 그렇죠. 옆에서 야 그때는 다 족보 사고 팔았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꼭 이렇게 김세게 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족보를 그렇게 많이 사고 팔았는지. 족보를 그렇게 사고 많이 팔 수 있는 건 이제 조선 후기에 이르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족보는 보통 60년마다 한 번씩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족보 이름을 보면은 이제 성화보는 그 중국의 연호를 딴 거지만 네. 그 간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보, 을축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그 을축년에 만들면 다시 만드는 게 을축년에 만드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 집안의 몇 족보가 번째 에디션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첫 을축년, 두 번째 을축년, 그러니까 을축년은 60년마다 60년마다 들어오니까. 한 번씩이니까. 예, 그래서 예. 제일 에디션인데 그걸 이제 할 때 그게 그만큼 자손들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돈도 벌었어요. 어. 그리고 조금 공부도 좀 잘해. 예. 뭐가 부족하냐면 집안 내력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이 예. 끼고 싶은 거예요. 좀 약간 포장을 해야 예, 되는데. 예. 그런데 그 족보를 개수를 할 때 형제가 절손이 그러니까 형제가 있는데 그 집에 자손이 없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 보니까 자손 찾았다. 이강민이더라. 아 그래요? 그래서 이강민을 넣자. 그러면 이제 집안 어른들이 회의를 하십니다. 예. 이강민은 어떻게 이 씨를 얻었느냐. 그랬더니 저기 그 경주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자수성가했고 그 아버지를 찾아보니까 우리 절손한 사람의 증손자뻘이더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끼워넣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를 딱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자손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네네.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러려면은 이 족보 편찬하는데 돈이 들겠죠. 꽤 들겠죠.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그 우리 이강민이 우리 효령대군파 어느 파에 지파에 그 하는데 돈을 낸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그 편찬하는 사람만 알죠. 그렇게 무슨 알라땡 서점 가서 막 사고 팔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되게 어려운 거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이제 쭉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족보가 만들어져서 어느 순간 양반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요. 그렇죠. 어느 순간 한국인들은 본관과 성씨가 없는 사람이 없게 된. 그러니까 지금은 100% 양반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가보개혁 이후의 어떤 성과 이름 체계를 한번 또 풀어볼까 하는데 혹시 지금 워낙 얘기거리가 풍부해서 다음 시간에 한 편 이거 뚝딱 나오냐고 물어보네요. 다음 시간에 한 편. 가보개혁 이후로. 그렇죠. 왜냐하면 가보개혁 이후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지금 고려 때 얘기하면서 또 조선 때 얘기하면서 안 다룬 부분이 있어요. 네. 귀화성 씨.
귀화성 신의 손 이런 축구 선수. 그렇죠. 근데 이미 그게 신라 때, 고려 때, 조선 때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궁금한데. 이제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성씨만 분석하더라도 예. 그렇지 않겠구나. 어쩌다 보니까 성씨와 이름 특집 1편이 되어버렸네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과 이름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자리 잡게 된 것인지 일단 반 정도 알아봤습니다. 박관일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